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을 메타 디자인하다의 첫 번째 편 도서관을 이야기하다 그 세 번째 이야기 도서관의 기능과 목적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의 기능과 목적은 도서관의 정의와 지난번에 했던 정의와 비전과 철학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같은 맥락 속에서 설명되어 줄 수 있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도서관의 정의와 같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도서관의 기능과 목적을 따로 빼는 이유는 도서관을 설명할 때 특히 기능을 얘기할 때는 도서관을 관종별로 나눠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은 어떻고, 공공도서관은 어떻고, 연구도서관은 어떻고, 특수도서관은 어떻다라는 그 기능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것, 또 그것이 학교가 되었던, 공공이 되었던, 또는 연구가 되었던, 특수도서관이 되었던, 를 떠나서 도서관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틀 속에서 가질 수 있는 기능이 무엇인가를 한번 일반적인 기능에 대한 설명을 정의를 내려놓고 나중에 얘기를 나눌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서관의 기능과 목적은 아무래도 도서관의 정의와 같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도서관의 정의를 제가 귀납적으로 좀 도출해 보겠다는 것이고, 또 가설적 접근을 시도한 것이 도서관은 리터러시다라고 설명했던 것이고, 그 리터러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니,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니라고 놓고 봤을 때 도서관의 기능을 크게 두 가지, 정보 서비스와 커뮤니티 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 서비스는 말 그대로 지식에 대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것이고, 커뮤니티 서비스는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문화적 요소에 대한 얘기를, 경제라든가 정치 얘기가 아닌 문화와 관련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공간, 우리가 하는 행동 모두, 우리가 갖는 직업이라든가 우리가 갖는 취미 활동이라든가 공동체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삶 전반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익히는 행위를 커뮤니티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다루는 그 기능으로 갖고 있는 도서관이 하는 이제 역할과 기능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리터러시라는 관점에서 쳐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배웠고, 도서관의 기능 속에서도 여러 가지 기능적인 얘기들을 합니다. 특히 도서관의 기능 쪽에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기능이 정보 서비스이다 보니까, 지금 또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 영역 안에서 도서관의 기능은 거의 정보 서비스로 점철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시작도 서비스이고 끝담도 서비스입니다. 다만 그 서비스를 얘기하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 좀 우스갯소리지만 서비스가 빠져있는 서비스 얘기를 합니다. 즉, 관리자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약점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무엇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수행하는 인적 자원을 교육시킬 때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기술에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행하는 궁극의 의도는 정보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기술에 집약되어 있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기능을 얘기할 때 우리는 항상 그것을 관리자의 시각에서 쳐다보려고 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이 하는 것이 이제 분류와 목록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분류와 목록의 얘기를 하면서 책이 갖고 있는 매체의 특성에 대한 얘기와 비매체, 즉 우리가 하는 책이 아닌 다른 도서가 아닌 도서 외의 매체에 대한 얘기들을 일부 다루면서 책을 정리하는 목적 자체가 서비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런 예시를 들면 조금 쉽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병원에 가면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는 분이겠죠. 근데 의사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고 의학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가장 주된 철학과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병들지 않게 하는 것이고, 병 나기 전에 병을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덕목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찾아오면 환자의 병세, 증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저 의사 선생님은 내가 병을 앓기를 기대하나 할 정도로 내가 아프다는 사실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치료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내가 찾아갔을 때 단계가, 이 사람은 지금 병이 난 단계는 아닌데 자칫하면 병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의사 선생님이 해준 얘기는 병이 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 제가 일반화시켜서 얘기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드리고 싶은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 환자가 병이 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프면 오라는 식으로 돌려보냅니다. 왜? 자기가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죠. 그냥 의사는 치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픈 사람을 만나서 치료하는 것은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아프지 않은 사람을 만났을 땐 병들기 전까지는 아니면 그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들은 자기 교과서 밖에 있는 얘기일 수 있다고. 사서 선생님도 똑같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농담 삼아서 학생들한테 해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람실에 근무하는 사서에게 주어진 업무는 열람실이 이용자들의 이용의 편익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책들이 언제나 이용 가능한 상태로 놓이도록 관리해라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책을 빼서 보면 그 책이 항시 제자리에 돌아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사람이 사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누군가가 이용자가 책을 빼보면 그때부터 신경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저 양반이 저 책을 빼서 보고 제자리에 꽂을까? 물론 책을 제자리에 꽂는다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이용자로 하여금 스스로 제자리에 꽂게끔 방치하는 건 사서로서 옳은 행동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서 숫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자기 책을 빼보고 제자리에 꽂아주기를 기대합니다. 책을 쌓아놓고 보기 시작하면 불안하죠. 이거 지금 보는 책 아니면 많이 빼놓지 말고 보는 책만 빼봐라.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책상에 책이 쌓여있고 사람이 안 보이면 책을 갖다 옮겨 끼는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스개 얘기를 제가 미리 전제를 드린 이유가 그러다 보면 이용자들은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사서의 눈치를 보게 되고 책을 잘 이용하지 않게 되고 궁극의 관리자 시각에서 봤을 때 저 사서는 일을 참 잘하는 사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열람실은 항상 깨끗해서 언제든지 이용자가 왔을 때 책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도서관의 기능을 얘기할 때 이 기능이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수단이는 것이죠. 그럼 도서관이 갖고 있는 그 수단들, 기능들을 통한 어떤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뭐니 했을 때 목적은 리터러시라는 겁니다. 리터러시라는 건 다시 말하면 문해력, 문식력, 우리말로 해석하기는 조금 용어가 한자어이기도 하고 잘 안 와닿는 말이기도 하고 리터러시라는 말 자체가 책을 읽는, 글을 익히는, 글을 깨우치고 한 것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리터러시가 굉장히 작은 의미는 굉장히 제한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글자를 깨우치고 글자를 읽고 의미를 파악하고 책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래서 조금 더 발전한 컨텍스트, 맥락, 행간을 읽을 줄 알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때 적절한 어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충분히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fully understood,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도 상대편이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한 표현들. 그래서 결국 이 문해력 얘기라고 독서 얘기를 하면 가장 이제 접근 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휘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나이와 특정한 교육 환경에 따라서 구사할 수 있는 어휘가 얼마만큼 풍부하고 넓은가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토익이나 토플을 얘기하고 미국 대학원 시험에는 GRE를 얘기할 때 이 GRE 시험의 목적은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수단과 목적의 차이점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에게서 GRE는 영어 테스트입니다. 아, 영어를 잘해야 하고 이 어려운 단어들을 구사할 수 있어야 내가 미국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GRE의 가장 그 뜻이 틀렸다는 말이지만 GRE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이 친구가 대학을 나와서 충분히 대학을 나온 교육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수준을 알아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이라면 충분히 나눌 수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이 속에는 뭐 물리, 화학, 정치, 경제, 인문과학과 자연과학들이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뭐 나는 뭐 문헌정박을 하기 때문에 난 이쪽 영어는 많이 알고 다른 건 몰라도 돼가 아니라 대학생이라면 대학을 졸업한 정도 수준이라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어휘력과 이해력, 수리력 등을 테스트하는 것이 GRE입니다. 거기서 비슷한 얘기 같지만 궁극의 GRE는 학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영어 테스트인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죠. 토플보다 훨씬 어려운 영어 테스트. 근데 실은 영어 테스트라기보다는 이건 학력 테스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휘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학력이 높은 건 아니겠지만 학력이 높은 친구들에게는 상당히 그 어휘력도 다양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리터러시라는 얘기는 그 수준에 따라서 물론 우리나라와 외국의 그 언어가 갖고 있는 특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일치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리터러시를 보면 그러니까 리터러시라는 개념에서 놓고 본다면 사람들이 하는 어휘력만 가지고도 저 사람의 학력과 직업 등등을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그게 리터러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리터러시란 도서관이 왜 리터러시를 목적화하고 정의로 삼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는 도서관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주 전문 교육기관도 아니고 전문 연구기관도 아니고 누구나 다 그 도서관에 왔을 때 그 집단이 그 집단에서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그래서 도서관은 우리가 퍼실리티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퍼실리티는 필요한 가장 편리한 장치. 그러니까 내가 뭘 알고 싶으면 도서관에 보면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아, 이 도서관에 이런 자원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런 걸 알 수 있구나 하는 방법론, 메소돌로지를 익혀가는 작업들이 도서관이 맡은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도서관 리터러시다. 그것이 공공이 되었던 학교가 되었던 연구가 되었던 특수도서관이 되었던 전부 리터러시다. 왜? 도서관에서 이 친구들을 이 이용자들을 100% 연구면 연구를 최고로 잘하게끔 하는 연구기관도 아니고 그다음 교육기관에서 뭐 학위를 줄 수 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기능을 도서관을 통해서 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퍼실리티로서 그것을 위한 리터러시 교육이죠. 아,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리터러시를 구현하기 위한 기능으로서 우리는 정보 서비스와 커뮤니티 서비스가 존재한다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터러시를 우리가 어떻게 구현하니 이제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도서관이 해주는 일을 리터러시라고 말해버리고 그것을 정보 서비스와 커뮤니티 서비스가 있다라고 말해버리면 우리가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분류해서 찾아볼 수 있겠다. 도서관의 정의는 리터러시이고 도서관의 목적도 리터러시인 것이고 그 도서관이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정보 서비스 기능이고 하나는 커뮤니티 서비스 기능이다. 그리고 이 정보 서비스 기능과 커뮤니티 기능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리터러시의 목적은 그 모기관이 갖고 있는 비전과 철학을 수용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자기의 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 비전은 결국 이 리터러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리터러시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익힐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론을 얘기할 수 있고 사람들이 궁극에 익혔다면 그 익힌 것에 어떤 내용적, 범위적, 주제적 얘기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도서관의 기능과 목적의 첫 번째 챕터로 잡은 것이 리터러시 얘기이고 즉 도서관의 목적, 정의와 목적을 한 번 더 해석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가 되는 데서 다음 시간에는 정보 서비스와 커뮤니티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도서관의 기능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관종별의 조각이 아니라 왜 도서관을 그렇게 관종별로 나누냐 저는 약간 불만인 것이 도서관이라는 것을 이렇게 관종별로 나누다 보면 역할들을 너무 제한할 수 있게 되고 갖고 있는 자원도 너무 제한하게 되면서 도서관의 운신의 폭을 좀 좁힌다거나 도서관의 역할을 너무 제약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대학 도서관이든 공공도서관이든 그것이 굳이 공공과 대학을 구별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도서관은 다 도서관이다. 다만 도서관에서 이런 서비스가 정보 서비스라는 것이 있고 커뮤니티라는 서비스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이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 기관의 비전과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리터러시를 제공해주는, 리터러시를 구현하기 위한 공간이다 라고 정의하기 훨씬 더 맞을 것 같아서, 도서관의 기능 이전에 도서관의 목적을 리터러시라고 또 일단 가설적으로 놓고 그 리터러시에 초점을 맞춰서 기능적 얘기를 나눠볼까. 그래서 첫 번째 챕터를 우리가 리터러시로 삼았습니다. 그 리터러시에 대한 얘기는 아까 했지만 조금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리터러시는 결국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그것에 대한 이해, 관심, 흥미를 갖는 것이고, 아, 저런 건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큰 얼개를 만드는, 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행동들을 하는구나, 아, 요즘은 문화가 이러네. 음악에 대한 장르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미술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미술 감상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돌이켜보면 제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교과목 중에, 우리 문헌정보학과 교과목 중에는 뭐 음악 감상, 미술의 이해, 미술 감상 이런 과목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못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부터 이제 과목들이 없어져 버린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저런 과목이 있지? 그러고 굉장히 좀 자조적이 되기도 하고 약간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대학에서 배우는 과목이 왜 저런 거지? 근데 요즘은 제가 이해가 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부 학생들 1학년이 들어오면 우리 학교 프로그램 안에서 1학년들을 데리고 전공을 소개하는, 전공 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시간인데, 제가 이 친구들에게 해주는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화관에 대해서 영화를 같이 봅니다. 그리고 연극을 봅니다. 그 다음에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데려가서 그 전시를 감상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있는 공간, 뭐 여러 지역이 많죠. 저희가 가보면 목포, 여수, 군산 뭐 이런 데를 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는 문화재,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관광단지들을 보고 사람들이 무엇을 즐기고 어떤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하는가에 대한 것도 같이 돌아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여서 토론을 하는데, 드러내놓고 이건 내가 왜 한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아이들이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갖고 스스로가 좀 즐길 줄 알았으면, 도서관에서 전시를 열어도 그 전시의 목적은 아주 세계 거장의 작품을 전시하거나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작품들을 가져다 놓고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전시를 즐기는지, 그 즐기는 법에 대한 얘기하고, 전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정보 서비스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우리 문헌정보학 학도로서, 사서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이용자들이, 시민들이, 커뮤니티 멤버들이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경험하는가, 일종의 하나의 퍼슬리티로서 체험해보는, 이런 거구나. 요즘은 메이커 스페이스가 도서관에서 많이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그겁니다. 왜 도서관이 메이커 스페이스를 하니? 부정적인 질문이 아니라, 도서관이 하는 메이커 스페이스는 다른 공방들이 하는 메이커 스페이스와는 달라야 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도서관에서 텃밭을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만 도서관이 텃밭을 운영할 때 텃밭 운영의 목적이 리터러시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기능으로서, 커뮤니티 서비스 기능으로서 텃밭을 선택했다는 것이고, 목적은 리터러시라는 것은 도서관이 운영하는 텃밭이 뭐 엄청난 수확량이 나오고 생산성이 높아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거나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와서 텃밭이라는 것을 운영해보고 키워보고 자기 집 앞마당에 키울 수도 있고, 경찰서 가서 나는 채소들을 가지고 채소들의 특징도, 이런 채소가 우리 주변에 있고 이런 걸 이래서 먹고 이렇게 재배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구나에 대한 하나의 일종의 리터러시. 이 리터러시는 어린아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나이 든 사람에게도 뭐가 필요하면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새로운 문화가 들어왔을 때 저 문화를 내가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지역사회 이 다세대들끼리 서로 호흡하고 공감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그것이 도서관의 목적이다. 넓은 의미의 리터러시, 정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건강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는 것이고, 디지털일 수도 있는 것이고, 미디어일 수도 있는 것이고,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문화라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문화를 읽는다든가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 같이 호흡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의 갈등도 생기는 것이고, 문화 지체라는 말도 나와가지고, 문화 충돌이라는 말도 나와가지고, 물론 저는
그 100%다 그 말에 동의는 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만들어주는 공간이 어디니 했을 때 저는 도서관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가질 수 있다. 하나가 정보 서비스 기능이고 또 하나가 커뮤니티 서비스 기능이다라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정보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